안녕하세요, 오태경입니다. 그동안 제가 보유하고 있는 두 종류의 미니 살롱과 미니 밴을 소개하고 또 그 관련된 모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관련된 미니의 역사들을 조금씩 이제 짧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드디어 오늘은 그 미니의 총체적인 역사, 즉 1959년부터 2000년까지의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니는 그 긴 역사 동안 다양한 회사에서 생산되고 발매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브리티시 모터 코퍼레이션, 이제 BMC에서 오스틴과 모리스라는 브랜드로 발매되었고요. 이후 이제 BMC가 재규화랑 합병하면서 이제 BMH, 브리티시 모터 홀딩스라는 회사가 되었고, 또 2년 뒤인 1968년에 브리티시 모터 홀딩스가 레일랜드랑 합병하면서 다시 브리티시 레일랜드가 되고, 이후 1986년에 이제 로버 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미니의 탄생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956년에 이제 제2차 중동 전쟁 혹은 수에즈 위기라 불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원유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2차 대전 이후 다시 한번 그 기름 배급제가 실시가 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정말 기름을 적게 먹는 자동차를 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제 영국에선 당시는 이제 수입차 비중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독일에서 이제 가장 유명했던 이런 여러 버블카 혹은 캐빈 스쿠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BMW 이세타라든지 아니면은 뭐 매서주니트의 타이거, 이런 차들이 이제 영국에 수입돼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런 차들은 뭐 기름도 적게 먹었지만 보통 이제 바퀴가 3개였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간주돼서 그 세금까지도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요소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냐면은, 사실 BMW 그 가장 유명한 버블카 이세타는 사실 엄연히 그 바퀴가 4개 달린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영국 수출 버전만큼은 이러한 그 오토바이로서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3륜으로 제작돼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BMC의 대표이사였던 레너드 로드는 이러한 버블카를 너무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알렉 이시고니스에게 정말 저 끔찍한, 정말 그 차 같지도 않은 버블카들을 이 거리에서 몰아낼 방법을 좀 생각해 보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알렉 이시고니스는 레너드 로드의 요구에 맞게, 그리고 또 자기가 원했던 정말 그 자동차 같은 소형차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소규모 팀을 꾸렸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ADO-15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ADO는 무엇의 약자인가 하면은 아말가메이티드 드로잉 오피스, 즉 통합 디자인실이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이제 뭐 아말감 이러면은 이제 그 이빨 치료할 때 많이 쓰는 뭐 그런 소재를 알고 계시는데, 이제 아말감은 이제 그 통합이란 뜻이어서 당시 이제 BMC가 이제 여러 회사들을 통합했다 보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통합 설계실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자동차를 만든 프로젝트에 이런 ADO라는 프로젝트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미니는 이 ADO 넘버링의 15번째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미니 스토리는 바로 이러한 미니의 탄생과 그 개발 과정, 즉 ADO-15의 모든 개발 과정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미니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자동차 저술가이자 엔지니어였던 로렌스 포머로이가 쓴 책이고요. 그는 또 그 알렉 이시고니스의 정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알렉 이시고니스가 이 책에 직접 서문을 써줬습니다. 특히 이 책은 그 1964년에 발간된 초판본이자 당시 BMC의 홍보부서장이었던 이제 브라이언 터너가 직접 명함을 넣어서 이제 선물로 준비했던 책이라서 저에게는 좀 더 소장 가치가 높은 그러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렉 이시고니스는 자기가 신뢰하는 엔지니어들을 아주 극소수만 모아서 팀을 꾸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와 좀 어울리지 않게 단 6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소수의 팀을 구성한 이유는 의사결정 과정을 정말 줄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정말 가능한 한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이 고쳐보자가 그의 모토였고요. 이렇게 해서 탄생된 알렉 이시고니스의 ADO-15의 결과물인 자동차는 당시 BMC의 산하 브랜드였던 오스틴과 모리스에서 각각 발매되었습니다. 오스틴과 모리스는 과거에 잘 팔렸던 이제 소형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각각 오스틴 7 그리고 모리스 마이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이제 과거 인기작의 후광을 얻기 위해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오스트의 경우는 이 미니에 대해서 오스틴 7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모리스는 모리스 미니 마이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전후 세대, 그러니까 당시로서 신세대였겠죠. 신세대들은 그런 과거의 차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그 후광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중들은 이 미니를 누구의 가르침도 없이, 즉 뭐 홍보부서에서 노력이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원해서 이 차를 미니라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런 미니라는 이름의 보편화는 당시 영국의 언어 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쳐가지고 향후 뭐 미니 스커트라든지 미니바 이런 용어들이 탄생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미니는 당시의 기준으로 봐서도 되게 혁신적인 차였는데요. 이러한 혁신적인 차가 큰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바로 그 놀라운 그 실내 공간의 그 잠재력과 실용성이었습니다. 최초 버전의 사양은 정말 단순하게 그지 없었는데요. 배기량은 848cc, 마력은 34마력, 그리고 가격은 497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그 계기판 같은 경우도 정말 단순했는데요. 속도와 그리고 그 기름의 양을 알려주는 그런 정도만 알려주는 정말 단순한 계기판이었고, 뭐 수온계라든지 그리고 엔진의 회전수를 알려주는 뭐 이런 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미니를 그렇게 빨리 몰아서 뭔가 과열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 미니 최초 버전의 경우에는 그 히터와 오디오마저도 옵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게도 이렇게 단순한 미니인데 그 잿더리만큼은 대시보드 위에 하나, 그리고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공간에 하나, 그리고 뒷좌석 양쪽에 2개, 이렇게 총 4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잿더리가 꼼꼼하게 설치된 것은 아마도 설계자인 알렉 이시고니스가 지독한 애연가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니의 실내 공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니의 작은 바퀴였는데요. 이 바퀴의 탄생 안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 이시고니스는 당시로서도 잘 쓰이지 않던 10인치 바퀴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10인치 바퀴를 사용하려면은 새로운 타이어의 개발도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 이시고니스는 새로운 타이어 개발을 위해서 덜롭과 접촉을 했는데, 여기서 알렉 이시고니스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의 꼼수를 생각합니다. 맨 처음부터 10인치를 얘기하면 뭔가 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덜롭에게다가 8인치 타이어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덜롭에서는 8인치는 곤란하다 했더니 알렉 이시고니스는 그럼 10인치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덜롭사는 오케이 10인치는 가능해 해서 10인치 타이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렉 이시고니스는 당대 내고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미니의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놀라운 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양측 도어에 있는 유리창을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서 도어 내측 공간을 확보한 것인데요. 이러한 그 아이디어는 어떤 기능의 단순화, 그리고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내측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운전자와 이제 그 조수석에 앉은 승객이 팔꿈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 빈 공간만큼의 어떤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 이 알렉 이시고니스라는 책을 보면은 알렉 이시고니스가 이러한 그 수납 공간의 어떤 그 부피를 이제 측정할 때 약간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긴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칵테일인 드라이 마티니의 최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고든스 진 27병과 버무스 1병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와, 이 정도면 상당히 드라이한 이제 마티니일 텐데, 생각해보면 어떠한 또 술꾼은 진정한 드라이 마티니는 이 버무스를 넣는 게 아니라 잔에다가 진을 가득 따른 다음에 아주 작게 속삭이듯이 버무스 한마디 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드라이 마티니라고 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 드라이 마티니에 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농담일 수 있겠지만, 이 차를 설계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이 조금 귀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니는 그 긴 역사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모델이 존재했는데요. 아무래도 별 의미 없이 그 BMC 산하의 여러 브랜드에서 똑같은 모델들이 정말 배지만 다르게 해서 발매됐다 보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고 해서 제가 오늘은 이 모델들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다만 그 미니의 가장 유명한 그 스포츠 모델인 미니 쿠퍼에 대해서는 이전에 여러 에피소드에서도 간략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니의 모델 소개는 바로 이 책과 함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나츠메 회사에서 발매한 미니 올 모델스 히스토리 앤 스토리라는 책인데요. 본사에서 발매한 것 외에도 코치빌더라든지 아니면은 그 레이싱 회사에서 미니의 셰시만을 이용해서 발매했던 마이너한 차들까지도 속속들이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미니 하면은 사실 이코노미카 그리고 뭐 어떤 서민용 차, 경제적인 차의 대명사이지만, 사실 미니에도 1세부터 3세대까지는 좀 독특한 형태의 고급형 모델이 존재했습니다. 좀 낯선 이름이지만 이러한 미니의 고급형 모델은 바로 월슬리 호넷과 라일리 엘프였습니다. 이런 엘프와 이제 호넷은 미니 엔진과 차들을 기본으로 하지만 트렁크 공간을 더 넓힌 전형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3박스 디자인인데요. 오스틴 모리스 미니와 마찬가지로 BMC가 보유한 브랜드였던 월슬리와 라일리 배지를 달았을 뿐 완전히 동일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세대에 와서는 호넷과 엘프의 자리를 클럽맨이라는 고급 모델이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그 3박스 디자인은 사라지고 미니와 똑같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좀 다른 특징은 그 각진 프론트엔드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각진 프론트엔드 덕분에 앞쪽이 길어져서 충돌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엔진 공간이 넓어져서 정비가 더 용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기역학적으로는 이러한 각진 모습이 59년부터 이루어진 그 둥글둥글한 프론트엔드에 비해 불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3세대에서는 스포츠 모델인 쿠퍼의 자리를 이런 각진 프론트엔드인 클럽맨에 고성능 엔진을 장착한 1275 GT가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미니 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미니는 뭐 그 실용성을 위해서 벤과 픽업도 만들어졌지만 또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외건 버전도 존재했습니다. 당시 이런 미니의 외건 버전에는 우드 트림이 붙어 있었는데 이 우드 트림은 구조와 전혀 관계없는 정말 단순한 장식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러한 우드 트림이 왜 붙였냐 하면은 당시 미니 판촉 부서에서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미니 외건을 좀 더 비싸게 판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장식을 붙여야 가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드 트림을 붙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이건 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미니 외건은 컨트리맨과 트래블러라는 이름으로 발매되었는데요. 오스틴의 외건은 컨트리맨, 모리스의 외건은 트래블러, 결국 아무 차이 없는 배지 마케팅에 불과합니다. 나무 장식이 없는 버전은 처음에는 수출용으로만 제작되다가 나중에는 내수용으로도 발매되었는데요. 나무 장식이 없는 버전을 에스테이트라고 부른다고 오해한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미니의 외건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에스테이트였고 우드 트림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제 오스틴이면 컨트리맨, 모리스면 트래블러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또 미니의 특별한 형태 중 하나가 바로 미니 모크인데요. 원래는 영국 육군에서 군용으로 쓰기 위해서 개발된 버전입니다. 하지만 지상고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런 울퉁불퉁한 길을 달릴 때 적합치 않다고 판단돼서 군용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떼어난 간편한 구조 덕분에 정비도 용이하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다 보니까 너무 타고 다니기 편해서 유럽의 해변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2차 대전 이후 등장했던 소비 지향적인 신세대를 일컫는 말 예족에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보신탕에 대한 비판으로 좀 논란이 있었던 그 브리지트 바르도란 배우가 특히 사랑했던 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니의 수많은 매력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레이싱에서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상징이 바로 미니 쿠퍼입니다. 미니 쿠퍼가 탄생한 계기를 살펴보면 당시 뛰어난 레이싱 팀을 운영하고 있던 존 쿠퍼는 미니의 뛰어난 안정성에 주목하고 이 미니 엔진을 개량하면 훌륭한 레이싱카가 될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미니 쿠퍼는 특히 험로를 달리는 랠리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그 절정은 바로 몬테카로 랠리에서 4년 연속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레이싱 미니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자료가 이 미니 쿠퍼 앤드 S, 워크스 미니에 관한 책들, 바로 그 워크스 미니스 그리고 아나토미 오브 더 워크스 미니스입니다. 이 미니 쿠퍼에 관한 이야기는 미니 모형편에서 자세히 소개했기 때문에 그 해당 에피소드를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는 비록 기본적으로는 작은 이코노미카였지만 뛰어난 성능, 주거성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지속력을 지닌 디자인 덕분에 시대의 아이콘이 되면서 여러 유명 인사들에게도 인기 있는 자동차였습니다. 일단 비틀즈 멤버 전원이 미니를 보유했고 고급차의 대명사인 페라리를 설립한 엔초 페라리 역시 미니의 팬이었고 직접 몰고 다니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 스커트의 창시자인 디자이너 메리 컨트도 미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짧은 미니 스커트 패션을 만들어내면서 미니라는 이름을 그 스커트에 붙이게 될 정도로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차광으로 유명한 배우인 스티브 맥퀸 역시 미니를 보유했고 밀레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설적인 레이싱 드라이버인 스털링 모스 역시 어느 신문의 그 취재 기사를 위해서 미니를 타고 속도 테스트를 하다가 딱지를 떼고 1년간 도로 운전 면허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니하면 뭐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미스터 빈으로 잘 알려진 로완 애킨슨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로완 애킨슨은 미스터 빈에서 항상 미니를 타고 다녔지만 실제로 그가 미니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미니와 관련된 셀레브리티가 있느냐 하면 뭐 조금 민망하지만 아마도 국내에 있는 그 수많은 변호사 중에서 유일하게 미니를 보유한 변호사가 바로 저란 사실? 솔직히 뭐 저 자신은 뭐 일도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미니에 묻어서 어떤 분야에서 유일한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한번 챙겨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미니의 역사에 관해서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서 미니의 탄생과 그리고 미니에 관한 어떤 독특한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화에서는 미니가 40년 동안 총 7세대에 걸쳐서 발매되었는데 이 각 세대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신청하셔도 이 영상을 바로바로 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다음 화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